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능 특강 연력학 법칙 2점짜리 문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지금 고정되어 있죠? 이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 여기서 내가 열량 Q를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연력학 1법칙하고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됩니다. 연력학 1법칙은 이런 식으로 쓰고 그리고 이상기체 방정식은 PV는 nRT라고 쓰는데 이 두 개는 어차피 그냥 상수 취급해 주셔도 좋습니다. 물리학 원 문제를 풀 때. 그러면 내가 이거를 고정시킨 이유가 뭐죠? 피스톤을? 부피가 변화하지 않게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부피도 배제해 주시면 돼요. 내가 여기서 지금 열량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Q는 플러스가 되잖아요. 근데 한 일은 없겠죠. 1이라는 거는 P랑 델타 V의 곱으로 나타내는데 어차피 얘가 0이기 때문에 얘도 0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0이 되고 따라서 내가 이 흡수한 열량은 모두 내부 에너지의 변화에 쓰인다는 거지.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건요, 온도가 올라갔다는 의미가 되고, 그 말은 압력도 올라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기억 볼까요? 가나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1은 0이다. 맞아요. 그 다음에 기체의 온도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낮다.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기체 압력은 같지 않고, 압력 같은 경우도 가에서가 낮고 나에서가 높겠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비커에 뜨거운 물을 놨더니 이 탁구공이 다시 원래대로 펴지는 걸 그림으로 주어지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런 거냐면 내가 이 뜨거운 물에 넣었다는 거는 온도를 올려준다는 거죠. 온도를 올려주게 되면은 압력도 같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 탁구공 내부에 있는 기체 분자들이 바깥으로 때려주는 힘이 강해지는 거죠. 압력이. 그러면서 부피가 점점점 증가하면서 탁구공이 펴진다는 겁니다. 그럼 기억 맞고요. 그리고 니은도 어때요? 맞고 디귿도 맞다 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풀어볼 건데 A에서 하나는 등온 과정이고 하나는 단열 과정이죠. 기억부터 볼까요? AB 과정에서 기체가 하는 일은 0이다. 0은 아니에요. 왜냐면 AB 과정에서 이 면적, 전체 면적만큼이 한 일이기 때문에 0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 AC 과정에서 기체의 온도는 내려간다라고 했는데 이걸 하기 전에 먼저 단열 과정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단열 과정은 자주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PV는 nRT와 Q는 델타 U 플러스 W 이렇게 두 가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단열 과정은 Q가 없는 과정이야. 열이 차단되어 있는 과정이잖아요. 단열. 내가 이 케이스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어떻게 되고 있죠? 한 일은 양이에요, 음이에요? 부피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 일은 양이 됩니다. 그러면 내부 에너지는 음이 되겠죠. 그러면 온도는 감소하고 부피는 증가한다는 거야. 근데 온도는 감소하고 부피가 증가한다. 지금 여기서 우변은 감소하고 있죠. 그럼 좌변도 감소해야 되거든요. 근데 부피가 증가하고 있잖아. 그럼 대신에 압력이 그만큼 더 낮아지면 된다는 거예요. 부피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피가 올라가는 그 B보다 훨씬 더 P가 낮아져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결론을 지으면요. 이 단열 과정 같은 경우는 P랑 V랑 T가 변수잖아요. 이 변수가 V랑 반대로 움직여요. 나머지 두 개가 양상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피가 증가하게 되면은 온도랑 압력은 내려가게 되고 반대로 부피가 감소하게 되면은 이 압력과 온도는 올라가게 됩니다. 단열 과정의 경우에서 이 정도는 외워주고 있으면 굉장히 문제를 쉽게 푸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니은 봐볼게요. AC 과정에서 기체의 온도는 내려간다. AC 과정에서 단열 과정이니까 부피가 증가하니까 온도는 내려간다고요. 압력도 내려가고. 그 다음에 디귿. A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AC 과정에서 기체가 한 1보다 크다. 이건 어떤가요? 지금 비교하는 게 열량과 1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어차피 AB 과정은 어때요? 등온 과정이기 때문에 이 열량이 등온 과정에서 열량은 델타 U가 빵이잖아. 그럼 전부 다 1로 몰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기체가 한 1이라고 바꿔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 디귿에서 물어보는 건 AB 과정에서 한 1과 AC 과정에서 한 1 중 누가 더 크냐를 물어보는 거고 이건 면적을 비교하면 되겠죠. 그럼 AB 과정의 면적이 더 크기 때문에 디귿은 참이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겠네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얘는 압력 온도 그래프예요. 부피가 아니라. 그리고 조건에서 뭐가 나와 있냐면 AB 과정에서는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 AB 과정에서는 이상기체 방정식을 써보면 PV는 nRT에서 부피가 일정하니까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압력이 내려가는 만큼 온도가 내려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두 개가 다.
그러면 B에서 C는 어때요? B에서 C 같은 경우는 압력이 계속 일정하죠. 이 과정에서. 그럼 이렇게 지어주시면 되고 온도가 올라가는 만큼 부피도 올라가겠구나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AB 과정에서 흡수 또는 방출한 열량이 3Q0라고 나와 있는데 부호를 판단해 볼 거거든요. 바로 마이너스라는 거 체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어차피 이 받거나 흡수하거나 방출한 열량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과 한 일의 합으로 적는데 어차피 얘는 빵이잖아요. AB 과정에서. 근데 온도가 감소하고 있죠? 그럼 얘가 음수가 될 거란 말이야.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BC 과정은 어떻죠? BC 과정의 경우에는 부피도 증가하고 온도도 증가하기 때문에 1과 델타 U 모두 양수가 됩니다. 따라서 얘는 플러스예요. 이렇게. 자, 기억 풀어볼게요. AB 과정에서 기체는 열을 흡수한다. 아니죠. 마이너스니까. 그 다음 니은 AB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과 BC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내부 에너지 감소량과 증가량 이런 걸 판단할 때는요 온도를 보시면 돼요. 근데 AB에서 온도 떨어진 거랑 BC에서 온도 올라간 게 어때? 동일하죠. AB에서 온도는 요만큼 떨어졌고 그 다음에 BC에서 요만큼 다시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같다는 거야. 자, 그럼 디귿 한번 봐볼 건데요. BC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을 물어보고 있죠. 내가 이게 뭐라고? AB 과정에서 흡수하거나 방출한 열량인데 얘는 전부 다 내부 에너지 변화량으로 몰빵될 거라 했잖아. 근데 이 BC 과정이랑 AB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는 똑같다고 했지.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Q였던 만큼 여기는 플러스 3Q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2Q는 어디로 가는 거야? 그게 바로 한 1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3Q0가 아니라 2Q0가 돼서 답은 니은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이 학생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열기관이 고열원으로부터 흡수한 열량 이걸 Q1이라고 두고 그리고 일정할 때 열기관이 한 일인 W는 이 열기관이 한 일이 어떨수록 클수록 열기관의 열 효율은 커지겠죠.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거예요. 우리가 열 효율을 어떻게 쓸 수 있죠? 열 효율은 E는 이렇게 쓸 수 있어. Q1 흡수한 열량분의 한 일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 Q1을 넣어주게 되면은 얘는 저열원에서 방출한 Q2랑 1로 쪼개지거든요. 따라서 이 Q1은 얘랑 1과 Q2를 합치면 등식으로 식을 정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얘를 제가 이 W 대신에 1 대신에 Q1-Q2라고 써볼게요. 그럼 Q1-Q2 그리고 여기가 Q1 그러면 얘는 정리해보시면 1-Q1분의 Q2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열 효율을 푸실 때는 이렇게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로. 자, 풀어보죠. 기억 니은도. 기억은 니은보다 크다. 맞아요. Q1이 크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열원으로 방출한 열량은 기억 마이너스 니은이다. 이것도 맞겠죠? 따라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항 볼게요. 이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그걸 구하는 거죠. Q0랑 Q랑 이런 걸 구하고 있는 거야. 왜? 열 효율을 알려주고 있으니까 계산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봐볼까요? 지금 심지어 기억에서 Q랑 Q0의 관계식을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얘는 그리고 Q1에 해당되는 거고 얘는 Q2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0.4라는 거를 이 10분의 4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1-Q0분의 Q. 그럼 이만큼이 10분의 6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Q라는 게 0.6Q0라고 쓸 수가 있다는 거고 기억은 맞다는 겁니다. 0.6Q0. 그 다음에 B 한번 봐볼까요? B. 얘는 왜 0.2가 나왔을까? 그 이유는 얘도 마찬가지로 1-5Q분의 기억이란 값이 10분의 2가 나왔다는 거죠. 여기가 4Q가 나와야 돼. 4Q. 근데 제 Q는 0.6Q라고 했죠. 대입해 보시면 2.4Q0가 돼요. 봐볼까? 틀렸네요. 그쵸? 1.2가 아니라 2.4. 그럼 디귿 볼게요. 순환 과정에서 A가 한 1과 B가 한 1은 같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열 효율이 2배 차이 나죠. 2배. 그럼 같으려면은 B에서 Q1이 2배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거 Q1 2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겁니다. 따라서 1번이에요.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열 효율이 0점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뭐 언젠가 이용할 수 있는 힌트가 되고
AB 과정에선 등온 과정인데 이때 흡수한 열량이 Q0가 된대. 근데 어차피 등온 과정이기 때문에 얘는 델타 U가 빵일 거라서 어차피 다 한 1로 몰빵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떻죠? 단열 과정에는 열 출입이 없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반대이기 때문에 열이 방출될 거라고, 얼만큼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것도 지금 열 효율이 0.2라고 했잖아요. 얘는 1-Q 제로분의 Q라고 쓸 수가 있거든요. 이만큼이 0.8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Q는 0.8Q 제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기억은 틀린 거죠. 0.2가 아니라 0.8Q 제로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니은 BC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감소량은 DA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증가량보다 크다? 이거 아닙니다. 같아야 돼. 왜냐면 이 부분에서는 온도 변화가 없고요. 그리고 이 CD 부분에서도 온도 변화가 없어요. 그럼 유일하게 온도 변화가 있는 구간이 BC랑 DA인데 내가 어차피 이렇게 한 바퀴를 순환을 하게 되면 원래 위치로 돌아오게 되죠. 그 온도가 똑같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 BC 과정에서 온도가 감소할 거란 말이야. 이 BC 과정에서 온도가 감소할 텐데, 왜냐면 지금 이 등온선을 쭉 이어서 그리시면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에요? 등온선 같은 경우는 이 원점에 가까울수록 온도가 더 낮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B에서 C로 갈 때 온도가 내려가고, 그리고 D에서 A로 갈 때 온도가 올라갈 텐데, 그 내려간 값과 올라간 값이 같아야지만 원래 위치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크다가 아니라 같다입니다. 자, 그 다음 D급 보겠습니다. ABC 과정에서 한 일은 CDA 과정에서 받은 일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는데, ABC 과정에서 한 일은 그냥 말 그대로 이만큼 전체 넓이가 되는 거고, 빨간 색깔. 그리고 CDA 과정에서 받은 일은요, 요 파란 색깔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게 맞는 거죠, ABC 과정에서. 그리고 얼만큼 큰지도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이 면적만큼이 더 큰 거잖아, 빨간색이. 그쵸? 이런 순환 과정에서 면적이 의미하는 거는 한 일이 돼요. 전체 이 기체가 한 바퀴 돌면서 순환하는 과정에서 한 일. 그렇기 때문에 1보다 한 1만큼 크다라고까지도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답은 디귿이 됩니다. 1회 순환 과정에서 한 1보다 크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쉬운 문제네요. 비가역 현상이다. 맞고요. 그리고 무질서한 정도, 즉 엔트로피는 감소한다. 아니에요.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죠. 그 다음에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2점짜리 문항을 풀어봤는데, 실제로 푸실 때는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가 좀 넘게 걸렸는데, 혼자 푸실 때는 문제 긴 문제는 1, 2분, 짧은 문제는 1분도 안 걸리겠죠. 한 8분 정도면 충분히 다 풀어낼 수 있는 난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3점짜리 문제에서 이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